3천만 원 투자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반 정도면은 3채 정도 낙찰 받고 매도하시는 걸 목표로 하면은 내가 3천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1년 반 뒤에는 1억이 돼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말이죠. 네. 이런 빌라 1년에 딱 2채만 받아라 입니다.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바로 빌라 투자해도 되는지. 투자금은 2천만 원 정말 미니멈이고 3천만 원 정도 있으면은 넉넉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2019년부터 했거든요. 투자금 3천만 원으로 시작하라고. 2024년도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데 빌라도 2019년도보다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 당시에 낙찰받은 물건만 봐도 그래요. 그래도 이 3천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건 그 당시에는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70%, 80%가 맥시멈이었는데 지금은 신탁 대출이라는 거를 또 활용하면 대출이 90%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투자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1억 5천에 낙찰받은 거에 80% 대출 받으면 얼추 들어가는 투자금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1억 5천짜리가 1억 8천이 됐을지라도 대출이 90%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 자체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대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올랐어도 같은 투자금으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천으로 투자 가능한 빌라를 몇 채 정도를 팔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 대략적인 평균 같은 게 있을까요? 회사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은 1년 반 정도면은 3채 정도 낙찰 받고 매도하시는 걸 목표로 하면은 6개월마다 한 번씩 낙찰 받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내가 3천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1년 반 뒤에는 1억이 돼 있을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플러스 1년 반 동안에 또 투자금을 모은다면 1억이 아니라 또 1억 5천, 뭐 1억 후반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겠죠. 한 채를 매도를 한다고 치면 네. 수익률이 거의 10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교육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대출 80%로 감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투자금이 3천만 원이 아니라 사실 5천만 원인 걸로 계산을 해서 들어가라고 해요. 그럼 수익률이 한 40% 정도, 50% 정도 보통은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90%를 만들어서 수익률을 한 1.5배 정도를 더 만들 수 있거든요. 3천만 원을 버는 거는 사실 조금 욕심일 수 있고 제 생각에는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해서 3채 정도 하는 걸로 하면 7천에서 7,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년 반 뒤에 3채를 그렇게 매도하고 나면 7,500이 벌리겠죠. 그리고 최초에 시작했던 투자금 3천만 원도 회수가 됐을 거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1억 정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한 채 정도는 이제 낙찰받고 매도를 하시더라고요. 꾸준히 입찰하시는 분들 보면. 그럼 저희 수강생들은 어떤 빌라를 네. 어떻게 낙찰받고 매도하고 있는지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리치스쿨 카페에 낙찰받았어요 게시판에도 올리지만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엑셀로 관리하고 있는 파일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받으셨고 매도된 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저희가 개인정보상 이제 비공개 처리를 했고요. 스피드옥션 주소 그리고 낙찰가 계약됐는지 계약된 금액 계약 날짜 매매까지의 소요 기간까지 작성을 해서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7개의 낙찰 사례가 저희가 있는 거고 우리가 23년도 6월부터 집계를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이틀에 한 번꼴로는 평균적으로 낙찰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365일이니까 그렇게 낙찰을 받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계약 여부인데 뭐 모든 분들이 낙찰 받아서 매도를 하는 건 아니고 실거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세 월세로 세팅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임차 계약을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 전세로 풀피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월세 흐름으로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또 임차 놓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니까 매도된 것만 좀 살펴보자면 우리 매도된 게 총 40건이 매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이 다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부분인 걸 감안하면 이 정도 비율이면 상당히 이제 높다고 할 수 있죠. 명도에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계약이 완료 안 되신 분들한테 따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혹시 어려움 겪고 있는 게 있으신지 매도되는 데까지 뭐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실장님께서 친절하게 또 물어보시면서 업데이트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과거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저는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빌라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1차적으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매매로 나올 만한 공급이 거의 멈춰 있다시피 해요. 일단 건설사들 빌라 짓고 있던 거 다 멈춰 있는 상태. 경매든 아니면 일반 매매든 나올 만한 물건을 지금 허그나 뭐 LH 이런 공사에서 매수를 하고 있죠. 매수해서 임대로 내놓고 있죠. 매매로 나와야 될 매물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수요는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 밀려난 분들이 빌라를 또 많이 찾고 있거든요. 아파트 시장에서 빌라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걸 받아줄 만한 지금 공급이 없어요. 세 가지만 봤을 때도 지금 빌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지금 정책적으로 다양하게 수도권 기준으로는 실거래가 기준
기준으로 6억 이하, 그리고 지방은 3억 이하 다세대 주택 뭐 이런 주택에 대해서 세제 혜택들을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시작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가는 거를 잡아주려면 대체제인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안정화가 돼 있어야 돼요. 같이 올라가면은 서민들의 어떤 주거 사다리가 날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세제 혜택들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격이 조금 더 붙을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경매로 싸게 사는데 우리가 싸게 산 마진 플러스 앞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올라간 폭까지 시세 상승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단기에 우리가 뭐 수익률 40% 50% 말씀드리는데 그거의 몇 배 이상으로 사실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들어간 투자금은 뭐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2년 보유를 하면 최초에 내가 낙찰받았을 땐 3천만 원 차익이었는데 이게 6천만 원 차익이 돼 있으면 수익률이 세전으로 150% 차익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세금을 내더라도 사실 120% 정도는 2배 이상은 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제 혜택들 막 나오는 것들을 보면 갖고 가더라도 갖고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줄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주택수에서 빼준다든지 뭐 이런 세제 혜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부동산에 가서 직접 살려고 하면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빌라가 현재도 이제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싸게 취득을 해서 2년 동안 기다리면 가격도 올라 있고 2년 뒤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보단 더 빌라 시장이 좋아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되는 기간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빌라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네. 아 나는 2년 돌려야겠다라고 맞아요.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빌라가 진짜 좋은 거는 들어간 돈도 적으면서 단기에 벌 수 있는 수익률도 높죠. 들어간 돈이 적으니까.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월세 세팅을 하거나 전세 세팅을 했을 때 내 돈이 또 안 묶여요. 기간이 소요되고 주택수가 하나 추가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지 뭐 돈이 묶이진 않아서 2년 동안 보유하는데 아파트 갭으로 내 돈 1억이 묶여 있는 것보다는 부담이 훨씬 덜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 측면에서도 웬만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물건 자체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다세대 주택은 대부분 들어가요. 10억 넘는 아파트 이런 것들은 다 배제가 되거든요. 세제 혜택이 나와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고가 주택으로 간주가 돼서 세대 혜택이 나와도 아파트에는 해당 사항이 잘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 아파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한테 세제 혜택을 사실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빌라를 경매로 입찰할 때는 잘 배우시고 해야 되는 게 아파트에 비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세조사가 초보자 입장에서는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잘 배우면 너무 쉬운데 이 잘 배우는 게 사실 책과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정보들로는 사실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배우시고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외형상 빌라처럼 다세대 주택처럼 생겼지만 사무소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에도 심지어 다세대 빌라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막상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사무소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무소 근린생활시설이 맞아요.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가야 되니까. 사무소 근린생활시설은 감정가도 낮게 잡히거든요. 그거 보고 시세보다 저렴한 것 같다. 입찰 덜컥 받았는데 사무소야, 근린생활시설이야. 이러면 취득세도 일단 4.6% 내야 되고 임차 맞출 때도 문제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잔금 미납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잘 배워야 되고 세 번째는 아파트에는 없는 어떤 위반 건축물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창고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테라스 부분을 지붕을 씌워가지고 앞집에 일조권을 침해했다든지 이런 게 건축가에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빨간 글씨로 위반, 전세를 두거나 대출 받을 때 제약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도 나와요. 네 번째는 내부의 하자, 자재 자체를 아파트보다는 저렴한 자재들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외부 하자에 취약한 빌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조사를 하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하자를 경매 나온 집을 어떻게 살펴보나요? 라고 하지만 저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뭐 부재 중이거나 응답이 없다고 하면 아랫집 윗집을 확인해서 또는 복도 다니면서 곰팡이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임장을 하죠. 그래서 빌라는 꼭 임장이 필요하고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투자하기 전에. 어렵다는 빌라를 투자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신데 어떤 네.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현땡님 이분도 올해 1월과 3월에 각각 이제 낙찰 받고 나서 두 채 다 이제 매도를 하셨고요. 충청북도 청주 그리고 광주에 있는 물건 낙찰 받으셔서 매도하셨고 이분도 2월 21일, 3월 30일 날 한 달 간격으로 낙찰을 받으시고 아파트와 빌라 각각 이제 매도를 하셨습니다. 총 3.5개월, 5.1개월 정도 걸리셨어요. 이 매도되기까지 소요된 시간도 보면은 뭐 2.9개월, 2.5개월, 2.8개월 사실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기본반, 뭐 실전반, 낙찰 보장반 이런 걸로 나눠져 있진 않아요. 저는 실주 교육 과정에 기초, 중급, 뭐 고급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넣었거든요. 기초 겸 실전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기가 넘게, 그러니까 거의 2년 넘게 교육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사람들이 권리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입찰을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는 사람, 믿을
멘토가 있음으로써 어떤 피드백을 받고 후속 절차에 대한 걱정거리를 없애줌으로써 사람들이 입찰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를 교육을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입찰을 우리 학원 사람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 다른 학원에 비해서 그도 그럴 게 7주간의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권리 분석 부분에서는 뭐 보충 강의도 해드리고 있고 교육 중간중간에 퀴즈도 하고 다시 이제 복습할 수 있게 뭐 미션 제공이라든지 현장 조사 가는 거에 대한 미션 입찰까지 하는 거 그리고 가격 조사 전화 조사하는 것까지 모든 절차들을 미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도 그냥 제공해드리면 동기부여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조편성을 해서 내가 안 했을 때는 다른 조원분들이 연대 책임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하게 되거든요. 남한테 피해주는 건 싫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제가 마지막 주차에는 물건 추천도 해드리면서 조별로 임장 체험을 나갈 때 제가 지정한 물건 제가 추천한 물건을 현장에 조사 나가고 채무자분도 만나고 이웃 주민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부동산에 방문해서 시세 조사도 하고 이 모든 절차들을 제가 직접 다 그날 보여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카페에 모여서 요 물건은 요 정도 가격을 쓰면 수익률 한 40% 50%가 나올 것 같습니다. 비용, 취득세, 법무비, 인테리어비 대략적인 비용들을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총 여러분들 통장에 남을 돈은 요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드리고 납득시켜 드린 다음에 그 중에서 높게 제시한 분한테 입찰을 갈 수 있는 권한을 대표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하면 7주 교육 과정 중에 한 건씩은 입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입찰장에 한번 가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장벽을 넘은 거예요. 한 번 가는 게 어렵지 두 번 가는 건 쉽고 세 번 가는 건 더 쉬워요. 그것들을 7주 교육 과정에서 저는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기수도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